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쉬어갔던 기술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1.8%가량 올라갔는데요. 거기다가 은행권의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은행주들도 일제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전망도 살짝 달라지고 네. 있고요. 은행권 말씀 주신 대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모처럼 꽤 강하게 시세를 보여줬는데 뉴욕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갈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 살피면서 각 섹터의 흐름들도 점검해 보시죠. 자, 어제 양 지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와, 시장 강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증시가 3일 연속해서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0.4% 올랐고요. 코스닥은 1% 이상 상승이었죠. 요즘 코스닥 쪽의 상대 강도가 훨씬 센 날은 2차 전지입니다. 반면에 또 반도체 쪽의 탄력도가 더 센 날은 코스피가 조금 더 우세하죠.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시속 게임이 한 2주간 진행되는 느낌이었는데 어제는 2차 전지가 끌고 반도체가 밀고 가는 시장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장의 2차 전지의 시세 복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시장이 압도당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성장 1번지 역시 다 왔습니다. 2차 전지에 빠른 복귀가 있었어요. 쉰다 생각했는데 그 쉼이 하루 이상 잘 안 가네요. 빠른 복귀와 함께 그 가운데서 순환이 이뤄졌습니다. LFP, 전고체, 리튬 관련한 종목들의 추가 강세가 나왔고요. IRA 세부 지침 발표가 임박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상승을 상당수 이끌어냈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중국의 상타이라고 이 음극재 업체가 가동 중단을 하면서 관련한 반사익 기대감 쪽에서도 올라갔습니다. EM플러스 상한가 후성 24%, 포스코엠텍은 포스코그룹주 내에서 돋보이네요. 20% 어제 또 올랐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살짝 묻힌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쪽도 견조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13%, 네페스 20%, 미래반도체도 10% 정도의 상승 확인이 됐죠. 자, 2차 전지와 탄소 중립, 반도체, 그리고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는 강했고요. 반대로 AI나 조선, 보톡스 혹은 게임주 쪽에서 어제 약세 움직임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금 달라진 감이 있다면 독주를 보였던 2차 전지였는데 조금은 함께 올라가는 흐름으로 방향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한동안은 2차 전지가 독주하면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로지 2차 전지만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는 상승 종목 개수가 더 많았다라는 점, 나름의 온기가 퍼지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돋보이는 것은 2차 전지죠. 장 마감 이후에만 나온 뉴스들을 확인해도 2차 전지 뉴스가 정말 많긴 합니다. 일단 삼성 SDI가 업계 최초로 대규모 배터리 극판 연구시설을 설립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죠. 장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CIS가 이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 중이란 이슈 속에 어제 24% 올라선 이유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요, 장 마감 이후에 CIS가 공시를 냈어요. 740억 규모의 전극 공정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시간으로 HTS를 보면서 이 공시를 확인했는데 시간 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아마 긍정적인 흐름일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IRA 보조금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말고 현금으로 받겠다라는 이야기도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현금이 들어오니까 대폭 개선이 되겠죠. 업계에서는 2025년도까지 10조 원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에서
이 IRA로 한국 등에 대한 부당한 피해 없어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에코프로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 소재 업체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또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왜인지는 3월 24일경에 이제 체크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주요 요건들을 보시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최소 50% 북미 내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품 쪽, 그리고 핵심 광물 쪽은요. 최소 40%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혹은 FTA 체결국에서 조달을 하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가 이제 내일이면 발표되는 세부 지침에서 과연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가 되냐 혹은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냐에 따라서 흐름이 꽤 많이 바뀔 겁니다. 만약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한 것도 이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요. 미국 하원 외교위가 이참에 이 타이밍에 한국 피해 없어야 돼라는 얘기를 꺼냈으니 당연히 소재 쪽에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부품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업체 없을걸? 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하죠. 애초에 중국과 안 쓰겠다고 일을 벌인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에는 미국으로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거 안고 없는 찐빵 아니야? 이런 목소리 등도 나옵니다.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결과고요. 지금으로서는 핵심 광물 쪽으로 분류할 거다라는 기대가 좀 더 시장에는 많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최근 흐름을 보면 그래도 반도체인데 2차 전지에 자꾸 밀리는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찾아본 건 이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교역의 형태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향 수출, 한국의 미국향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17.7%까지 1월, 2월 기준으로 왔습니다. 반면에 중국향 수출 비중은 19.8%로 떨어졌죠. 그동안은 한국에 수출하면 무조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두 격차가 좁아졌고요. 곧 있으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무엇이 많고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은 무엇이 많은지 봐야겠죠. 압도적인 건 중국으로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미국으로의 수출은 우리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2차 전지, 자동차 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국가 보시죠. 미국, 유럽, 동유럽입니다. 이쪽에 갖다 파는 거 친환경, 자동차 혹은 동유럽은 지금 무기 갖다 팔고 있죠. 반면에 중국에서도 수입 비중이 줄어드는 쪽이 있는데 일본, 한국, 독일, 싱가포르입니다. 그 말은 즉슨 제조업 강국들은 이제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런 구조상, 교역 구조상의 문제만을 놓고 봐도 2차 전지가 지금으로선 조금 더 유리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반도체 이대로 손 놓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찌됐건 반격의 힘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함께 가자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오늘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반도체 지금 겨울이 지나가는 산책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새싹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자생력이 길러지는 게 바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반도체 수요 증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바라보는 반도체는 어둡습니다. 반도체 판매 가격을 공개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있고요. 반도체 수출 금액 계속 떨어지죠. 무디스에서는 어제 새벽 SK 하이닉스의 등급 전망을 또 낮추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업황에 대한 불안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쪽은 또 이거죠. 재고 안정 찾고 있대. 수요 개선 되겠지. 그로 인해서 비트 그로스 증가하겠지. AI 반도체 많이 쓴다잖아 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죠.
거기에 불을 살짝 지펴준 건 어제 마이크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재고일수가 고점이고 이제 2025년도에 AI로 초호황을 맞이할 수 있어 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등이 꽤 나아지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테마 느낌입니다. 후공정 쪽이요. 지금 삼성을 필두로 메가 클러스터 구축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투자 늘리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1월에 KB증권에서 냈던 보고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삼성의 산업 고도화의 역사를 보면 삼성이 투자하는 곳을 봐야 된다라는 맥락이었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KB에서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후공정 패키징 쪽을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 네페스 등을 언급했죠. 거기다 SK증권도 코멘트를 붙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가 갈 때 전공정이 갔다가 부품이 갔다 소재가 갔다 후공정이 가는데 이제는 역순이 될 수 있다. 후공정 쪽의 무게를 더 실어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전공정과 후공정, 더 중요한 건 전공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공정의 지위가 올라오고 있어요. 웨이퍼를 잘 잘라서 포장하는 이 패키징 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성능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전공정에 조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 후공정으로 그것을 더 레벨업 시키겠다라는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후공정 관련주들 체크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오늘 전략 나눌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SK하이닉스의 박종호 부회장이 코멘트를 낸 건데요. 그중에 좀 눈에 띄는 문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고객 재고가 점차 소진되고 있고 서버 HBM 수요 타이트하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올해 DDR5가 명실상부한 주력 제품 포트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인텔의 DDR5 모멘텀 우리 계속 유니콘처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좀 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DDR5 얘기 나온다면 이쪽에서 먼저 움직일 겁니다. TLB나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종목들이요. 흐름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찌됐건 반도체 쪽으로 자신감은 계속 쌓입니다. SK하이닉스 하반기 바닥 친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마이크론 2025년에 초호황, 인텔도 컴퓨팅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 AI가 성장을 촉진시켜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서 밤사이에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 힘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올랐고요. 마이크론과 인텔이 7% 이상의 이런 코멘트에 힘입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장비주들도 주가, KLA, 랩리서치 모두 다 좋은 흐름 확인이 됐죠. 자, 오늘 이거 국내에서 좀 훈풍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장은 이 덕에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빅테크와 반도체의 질주 속에 나스닥의 탄력은 좀 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관들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측의 투자 심리 지표가 77.6에서 81.4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애플의 MR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네요. 자, 여러 모멘텀 속에서 전반의 종목들이 강했죠. 좀 더 쨍한 건 빅테크와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도 중국에서 인도량이 증가했다. 하루에 하나씩 오타가 나오네요. 네, 인동량이 아니고 인도량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룰루레몬도 일단 예상 상회 실적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마존도 투자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 신재생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들 중에 요거 눈에 띄더라고요. 애플의 MR 헤드셋 계속 연기됐잖아요. 작년에 6월이었다. 올해 1월에 공개한다. 4월에 공개한다. 그러더니 이번에 6월에 공개라고 합니다. 애플의 가장 큰 연례 행사 중에 하나죠. 개발자 컨퍼런스 6월 5일에서 9일 열리게 될 텐데 블룸버그에서 6월 5일경에 MR 헤드셋 공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MR 헤드셋 많은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관련주로 여겨본다면 LG 이노텍, 나무가 이런 종목들 될 거고요. 뉴프렉스, MP, 선익 시스템 등 언급됩니다.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여러 차례 공개가 연기됐던 바도 있고 어떤 제품으로 나오는지 좀 체크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는 얘기합니다. 단발적 시세가
뉴스가 나올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시고요. 어찌됐건 6월 5일에 정말 오픈되는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산업 이슈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제 정말 뉴스 개수로 보면 원전 쪽 이슈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전 이슈들 좀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원전주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주로 많이 묶이면서 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세가 나오는데요. 이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원전에 대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랐었죠. 이 탈원전의 여파, 전 정부는 탈원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고리 2호기가 4월 8일에 가동이 중단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것은 바로 탈원전의 백지화이기 때문에 이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부터는 재가동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아무리 빠르게 지금 시간을 단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2년 이상의 가동 중단은 불가피해 보이고 여기서 나오는 손실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원전은 지금 고리 2호기를 포함해서 10개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3년 안에 6기 정도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원전의 발전량 이 10개를 합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만 62,278기가와트시가 되고요. 이걸 LNG 발전으로 바꿨을 때는 연간 20조 원이나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윤 정부에서는 원전의 빠른 확대, 재개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원전 기자재 수주 5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신규 원전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계속 운전되고 있는 원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기자재 수요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공급망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중소기업 100개를 양성하겠다. 공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추가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걸까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체 간의 이 동반 진출 확대는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원전 중소기업들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중소기업들의 단독 수출이 전체 9%에 불과할 정도로 공기업의 수주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는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면서 좀 더 이 중소기업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원전 수출 계약을 본다면 그 앞에 5년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하죠. 계약 건수도 43%나 밀려 있고 계약액도 12%나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은 확실히 돌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에 계속해서 생태계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본격적인 복원의 첫걸음이 바로 이겁니다. 산업부가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을 재개하겠다, 속도를 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탈원전 영향 속에서 2017년에 중지가 됐던 건설 사업입니다. 일단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원자로 등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부품만 1만 종이 들어가고 460여 개의 국내 협력사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잠잠했었던 원전 업계에 다시 한번 단비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향후에 들어갈 건설 사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10조 원 규모가 되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3년 동안은 약 1조 4천억 원을 먼저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건 계약에 들어가는 총 기간이 37개월이었는데 8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신한울 3, 4호기를 보면 이게 이제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건설이 될수록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7년 내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2050년에는 제로화시키겠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에너지원별로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도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신재생 대비해서 원자력이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2032년부터 2033년 완공 이후에 가동이 됐을 경우에 연간 이렇게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천연가스 발전 대비해서 연 1,2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어제 원전주가 일제히 이 뉴스들의 힘을 받아서 시세를 강하게 냈습니다. 우진이 8% 이상 올랐고요. G2파워부터 한신기계, 일진파워, 오르비텍,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9년 만에 국내 원전 기자재 쪽에 수주 사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원전주가 정말 고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멈춰 있었던 원전주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건지, 그렇다면 관련주 내에서 탑픽은 어느 종목으로 잡아볼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가나 안 가나 준비해봤는데요. 2년 만에 경영 복귀를 선언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비대면 진료는 언젠가 가야 할 흐름이다. 필요하다면 M&A까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AI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캐파를 확대하고 별도 연구소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밝히면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원격 진료 관련주가 힘을 받았습니다. 인성정보가 6% 이상 올랐고요. 이지케어텍, 비트컴퓨터 등등의 종목들 올라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원격 진료에 대해서 도 관련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그리고 원격 진료 짚어주셨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이제 슬슬 갈 때가 됐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어떤지 잠시 후에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재생 관련해서도 들어가 볼게요. 밤사이 뉴욕장에서 반도체만 강했던 게 아닙니다. 뭐 전반으로 오름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달리 시세가 조금 셌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와 함께 신재생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쪽 보시죠. 썬런 6%, 썬노바 9%, 대형주인 인페이지도 5% 이상 강하게 뛰어올랐고요. 그 밖에 퍼스트솔라 등 강세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GE도 올랐습니다만 듀크나 TPI 컴포지트 8%, 브로드윈드 3% 이상 올랐고요. 수소도 탄력이 좋았습니다. 플러그 파워나 퓨얼셀 에너지 모두 6%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됐네요. 어찌됐건 IRA에 대한 기대감, 신재생도 같이 안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신재생 쪽에 대한 보고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의견들을 꽤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얼마 전 유진투자에서는 미국에 증설하는 대한민국 업체들을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CS윈드, 하나솔루션, OCI를 꼽았죠. 때마침 하나솔루션이 오늘까지 거래 정지되고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롭게 상장을 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솔루션 내일을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재생은 그동안 우리의 약간 도덕심 같은 게 있었죠. 친환경, 우리가 환경오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돼라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경제성을 얹었다라는 얼마 전 이베스트 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태양광 매수할 태양입니다. 굉장히 귀여웠던 보고서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였습니다. 일단 발전 단가가 과거 대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런 당위성 때문에 신재생에 투자했다만 이제는 정말 경제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태양광 쪽의 발전 단가가 가장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그와 함께 태양광의 설치량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풍력 쪽보다는 설치가 쉽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속도로 봤을 때는 태양광 쪽 먼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 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건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풍력 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역성장이었어요. 미국의 보조금 부재했고 중국의 해상풍력 2021년도에 많이 설치가 돼서 그 기저효과도 있었고요. 밸류체인의 기자재 수급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EU에서도 풍력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 등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기자재라든가 타워라든가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올리자라는 게 주 맥락이고요. 업체별로 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봤을 때 맨 아래쪽에 있는 게 CS 윈드입니다. 그만큼 CS 윈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멘스 가메사라고 있어요. 독일 지멘스의 자회사인데 풍력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밤사이 전달이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CS 윈드가 역시나 이 지멘스 가메사와 이미 엮여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4조 원의 해상타워 수주를 받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CS 윈드를 필두로 해서 풍력주 봐야 될지 태양광 쪽에 OCI나 하나솔루션을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이 누가 됐던 간에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날도 없고 꽤 강하고 올라가는 종목 개수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방향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지난주 코멘트 드렸죠. 건전한 시장과 불건전한 시장과의 차이가 있었다. 그 사이는 이제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간의 좀 차이가, 즉 이제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떨어지면은 그 수급이 아예 시장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OLED 등 기술주에 굉장히 이제 좋은 순풍이 많이 불고 있고 반도체나 혹은 이 OLED가 쉬어갈 때 다시 2차 전지가 수급을 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에 돈이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체 시장은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기는 힘들지만 그 안에서 유별나게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눈에 띄게 보이고요. 섹터 자체가 딱 가시권에 보입니다. 오늘 오르는 섹터가 어떤 거구나라고 딱 가시권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매매하기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순풍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이제 고꾸라졌으면 사실 반도체가 오늘 위기였을 수도 있는데 마이크론이 잘 버텼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발표가 악재 소멸로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레벨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좋은 종목을 잘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짧게 5% 먹는 이제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이제 일주일 정도 텀을 가지고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면은 지금은 굉장히 주식하기 좋은 시장인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하기 좋은 시장이다라는 것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을까 싶어요. 일단은 기존에는 뭐 속된 말로 잽잽이 전략이었죠. 치고 빠지고 정말 짧은 텀의 대응이었다면 이제는 그 텀의 기간을 조금 늘려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거고 2차 전지 쪽 먼저 코멘트 살짝 듣고 싶어요. 일단 IRA 세부 지침 공개가 임박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미국 하원에서 그런 한국 피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면 응급제, 안극제 또 갈 것 같은 그 기대감.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2차전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사실 리튬 관련주들을 매매를 한 번도 못했던 게 이런 이제 내가 잡으면 꼭다리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내일이 조금 가시권 안에 드는 게 오늘 이제 저녁
저녁 이제 해서 한국 시장의 영향은 내일 장초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또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한 번 정도의 과대 낙폭이 있으면서 이 낙폭의 돈이 과연 어디로 갈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쉬어갈 때는 또 쉬어가야지만 또 다시 다시 사고 싶으신 분들도 바닥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재료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크게 큰 이육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일 시초가 고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에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형성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 시초 정도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시장이 덜컥 빠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쉬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주신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주실 겁니다. 잠시 후에 진만 스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반도체 쪽이요. 2차 전지만 가다가 반도체도 갑니다.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한데 반도체 쪽에 대한 일부 대형사들의 이제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랑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요즘에 후공정에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쌤은 하나마이크론을 저희와 함께 얘기를 주셨고 어제장, 그제장 다 강세 움직임도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 책임감 있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네,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좀 다릅니다. 이제 그 둘은 지금 굉장히 보릿고개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찍히고 있는 실적은 아마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이 최악일 겁니다. 근데 너도 나도 다 아는 실적 악화는 이제 좀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발표가 좀 이제 악재 소멸로 이제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작년에 고점 매물대에 터치가 되면서 이제 매물 소화가 한번 이루어졌는데 아마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반도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훈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가미를 해서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제 섹터별로 혹은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장비주들도 그렇고 실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슈팅을 줄 만한 그런 자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잽잽이 전략 말고요. 이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갖고 가신다면 충분히 시장 대비 좋은 성적을 좀 거두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와, 3월 14일에 저희랑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그리고 AD테크놀로지 3월 이건 16일이네요. 이렇게 종목을 다뤄봤는데 와, 하나마이크론은 80%대, 네페스도 40%대 수익입니다. 그럼 일단 보유자는 끌고 가자. 저는 이제 평균 단가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덜컥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다 괜찮고 어제 네프스 같은 것도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잽잽이 전략 말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자. 이제 이미 평균 단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덜컥 팔면 나중에 또 더 오르면 또 이제 또 지붕 쳐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의 관점은 좋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팔지는 말고요.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진만크론이라는 저희가 별명 붙일 만큼 하나마이크론 결실을 맺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 이익 실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끌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이 종목은 AS 해봤습니다. 자, 원전요. 원전 뉴스도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다 싶었는데 원전 뉴스들이 어제 또 쏟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수정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원전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원전주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시세가 이전에 더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사적으로 조금 생태계가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기사들에 비해서 시세가 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정도 코멘트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원전주 같은 건 완전히 장기 투자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트레이딩하기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만들어가고 잠깐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또 빠지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짙은데요. 아무래도 당분간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올랐을 때는 이제 직전 혹은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실제로 직전에 고점을 뚫기에는 힘이 너무 미약하다. 즉 이제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고, 즉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오는 거고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런 단발적인 이런 기사들, 어제 이제 수주 공시 같은 단발적인 기사를 제외하고는 지속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모아놨다가 잠깐 이제 오르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지표가 있습니다. 또 그때 G2 파워가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이, 예를 들어 바닥권을 잘 다질 때 한 번 정도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반도체 지표도 있고 2차 전지 지표 같은 종목도 있는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지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G2 파워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전주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G2 파워가 바닥권을 잘 다지고 이동평균선을 잘 모으는지 여부를 보셨을 때가 어느 정도 기사가 나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원전주들은 짧게 잽잽이 전략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꿀팁을 주셨네요. G2 파워를 약간 등대 종목으로 놓고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다음은 신재생입니다. 미국에서 이때 태양광, 수소, 풍력이 다 올랐고, 어제도 풍력 국내에서 동국산업 등에 좀 관심도가 올라갔었는데, 뭐 지금 풍력 얘기는 거의 기승전 CS 윈드 느낌이고요. 태양광도 그렇고 간략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더 올랐어야 되는, 좀 아쉽죠.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떨어져서 이전만큼의 좀 시장이 화끈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속성을 갖기 좀 힘들다. 사실 소외 섹터죠. 이게 지속 가격이 되게 힘든데, 예를 들어 2차 전지, 반도체, OLED가 다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들의 수급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들이 워낙 바닥에서 잘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자체가 좋아진 건 맞으나, 이제 국내와 해외 시장을 좀 별도로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등대 같은 종목들 있죠. CS 윈드의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가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태양광은 내일이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솔루션의 이제 재상장이 과연 이제 매물 폭탄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태양광의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구조적 부분들은 굉장히 성장성이 좋지만 수급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좋다 할 때가 오히려 수급받기 안 좋은 섹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기사가 들렸을 때 그때 모아가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하나솔루션 궁금해지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요. 하나솔루션 시세도 같이 체크하시고요. 신재생에 대한 코멘트도 받아봤습니다. 이제 진만스픽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진만스픽은 앞서 살짝 예고 드린 대로 조금 덜 오른 2차 전지 쪽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하네요. 어떤 게 있어요? 2차 전지에서 덜 오른 게? 네, 또 돌아도 또 차전지라고 그래서 또 차전지. 네, 사실 뭐 또 차전지 이렇게 마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럼에도 이제 모멘텀 있는 종목 중에 약간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해도 될 것 같은 기업들 2개 가져와 봤고요. 테이펙스와 첨보 2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테이펙스 뭐 2차 전지 테이핑 관련된 이제 기업인데요. 원통형 배터리로도 네, 분류되죠? 그죠. 네, 네. 예,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일단은 이제 테이펙스 같은 경우 관련해서 모멘텀이 이제 예를 들어 순환매가 계속 돈다라고 하면 오늘 충분히 더 시세를 낼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뭐 외형적으로도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이펙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워낙 무거웠던 기업이고 이제 거래량이 좀 적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신고가, 사실 이제 장대 양복이 출현하기 좀 힘든 기업이긴 한데, 결국에는 LFP 배터리가 국내에서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첨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사실 외형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뭐 사실 실적이 살짝 꺾인 거는 맞으나 결국에는 3, 4분기 때 돌아오고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즉 천금 많은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에 모아두실 때 충분히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만약에 덜 오른 2차 전지를 찾고 있는 분들께서
대해서는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덜 오른 2차 전지 종목으로 테이펙스와 첨보도 얘기해 주셨고요. 반도체과 신재생, 원전에 대한 전략도 같이 챙겨봤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방향 설정에 내용 참고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